Lesson 2. 단어와 문장의 억양. 영어로 말을 할 때 단어의 강세를 확실히 주어서 말을 해야 돼요. 영어 사전을 보면 단어 어느 음절에 강세를 주어야 하는지 표시를 해 놓았죠. 이것은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말은 그럴 때도 있죠. 어떨 때 문장에 어느 한 단어에 강세를 주는 경향이 있지만 단어 자체는 별로 억양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 단어 자체의 억양을 확실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문장의 억양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이 영어 회화를 할 때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문장의 단어, 어떤 단어를 더 강하게 약하게 말하냐 보다는 지금 당장은 단어 그 자체 안에서 억양을 주는 것,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느 음절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어의 억양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단어의 강세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은 있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것이 100%는 아닙니다. 강세라는 것은 첫 번째로 모음소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음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어의 강세는 대부분 앞 음절에 있습니다. 한국말은 대부분 뒤쪽으로 강세를 주는데 영어는 앞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의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모음 소리 있는데 강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단어는 강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든 단어들 보면 will, then, no, well, might 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모음 소리가 한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어디 특별히 어디를 높게 말하거나 세게 말하거나 약하게 말하거나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단어가 두 음절 이상일 경우에 이제 그 강세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명사나 형용사는 대부분 앞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 보면은 many, better, moment, father, and woman 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이것을 만약에 강세를 뒤로 주어서 말을 한다면 many, better, moment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읽는 단어들이 아니고 앞에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앞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두 음절인 동사는 뒤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단어를 보면 began, become, remain, command, support 라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억양을 바꿔서 하면 begin, become, remain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강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명사 아니면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든 거 보면은 present 이렇게 앞에 강세를 주면 명사고, present 라고 말을 하면 동사가 되고, address 명사, address 하면 동사, conduct conduct, object object, permit permit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은 앞뒤로 앞쪽이나 뒤쪽으로 억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명사를 말하고 싶은지 동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억양을 확실히 주어야 됩니다. 이 위에 예를 든 것 외에 3음절 이상의 단어들은 꼭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를 들 단어를 예를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지금도 가끔가다 그럴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렇게 법칙이 좀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뭐 다 외우느냐 아니면은 뭐 단어를 이거 하면서 배우면서 억양이 어디 있는지 배우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쉬울 대로 하셔야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단어 보면 st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죠. station 그와 같이 tion 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tion 앞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tation 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그 단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억양이 어디 있는지 알죠? tion 앞에. 그거 생각하시고 다른 단어가 t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저 여기 예를 든 것이 emotion 이라는 단어죠. station과 같이 emotion 똑같이 tion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중 8구 이 단어도 tion 앞에 앞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이 첫 음절 e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 no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읽으려면 emotion 라고 읽는 것은 최소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이 t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올 때 뭘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station. 그래서 다른 단어가 tion으로 끝난다 하면 그 앞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든 거 music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CAL로 끝나는 단어죠. 그러면 그 단어는 tion과 같이 그 I 앞에 오는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예를 든 단어를 보면 chemical, historical, lackadaisical, political, physical 처럼 ICAL 바로 앞에 강세가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면 hysterical 라고 읽어야지 hysterical 라고 읽는다거나 hysterical 라고 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보면은 lackadaisical 라고 daisical 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거 뭐 lackadaisical 라고 읽는다거나 lackadaisical 라고 읽으면은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그 다음 예를 든 게 biology, OLOGY 이로 끝나는 단어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단어들 종종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뭐 거의 똑같이 OL에 억양이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APOLOGY 이게 어디에 억양을 주는지 뭐 안 보더라도 biology 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OL에 강세가 있구나. 그래서 이 단어는 apology 라고 읽어야 되고 다음 단어 theology, psychology, mythology 라고 강세를 biology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단어 똑같이 끝나는 단어들은 비슷하게 강세를 똑같이 강세를 주면 되는 겁니다.